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웨스트햄전에 선발 출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선수들에 대한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해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토트넘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최근에 외신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외신 소식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일단 골닷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원문 좀 살펴보면요. 자, 포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포로를 지금 붙잡으려고 토트넘이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계약은 안 하고 있는데 포로에 대한 재계약하고 있고, 뭐 다른 선수들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손흥민 선수는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 팀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부분이고, 뭐 주장이고 리더십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해가지고 팀을 위해서 돕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불태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런데 이 재계약 소식은 손흥민 선수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1월 exit in January. 자, 1월에 심지어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토트넘 상황 살펴보면 지금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19일날 뭐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파격 장기 재계약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문 기사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리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많은 선수들의 그 미래는 사실 자기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축구 선수들이 가끔은 그걸 까먹는 것 같다.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임대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팀에 돌아와가지고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트넘에서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e did everything right in training. 그러니까 지금 훈련에서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고, 태도도 좋고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도 그에게 어울리고, 결국에는 우리 스쿼드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나머지는 결국엔 다시 또 제드 스펜스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드 스펜스의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드 스펜스 어린 선수고 사실은 큰 금액이 들지 않는 그런 재계약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페드로 포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페드로 포로가 이제 떠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 재계약을 추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보면은 부트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토트넘과 포로가 계약 기간 3년 넘게 남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으면서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재계약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게 또 포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때가 된다면 그 이적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오지 않더라도 일단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이거 이제 포로가 살짝 열어둔 거죠. 나 안 잡으면 떠날 거야. 이렇게 하자마자, 꼬리 흔들자마자 토트넘이 포로 미안, 올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로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이 자신에게 관심 갖는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로는 현재 주급이 85,000파운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뭐 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확실히 6자릿수 이상의, 그러니까 10만 파운드 이상의 어떤 주급을 받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선수가 확실하게 토트넘에 뭐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로가 능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라던가 아니면 다른 빅클럽들한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재계약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알렉산더 아놀드가 이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측면 수비수가 포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에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갈 확률이 자기보다 더 높다면은 자신은 꼬리만 흔들고 토트넘에게 새로운 계약을 받고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만약에 그 1순위였다.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1순위 수비수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포로도 그렇고 로메로 반더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메로 반더벤이 사실상 이제 토트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센터백 듀오인데 이 선수들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뭐 전통적으로 토트넘의 자원들을 이제 사가서 셀링 클럽 같은 거죠.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 육성팀 같은 토트넘의 역할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베일, 모드리치 뭐 대표적인 경우지만 여튼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스멀 나옵니다. 뭐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7,500만 파운드 거의 뭐 1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박아놓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확실한 소식은 아니고 로메로가 지금 계약이 있고 애초에 토트넘에 올 때 4천만 파운드였거든요. 그런데 월드컵까지 우승한 그 센터백 사실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가 실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적어도 7,500만 파운드 이 정도의 어떤 조항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뭐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더벤, 로메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맞고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지금 재계약을 손흥민 선수와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좀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체를 해야 되죠.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려면 일단 리더십을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 경기장 안에서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세 번째 측면이 있다면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적인 측면 이건 누가 담당할 거냐 혹은 그거를 누가 이어받을 수 있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토트넘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어떤 캡틴 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재계약은 내가 맡은 쪽이 아니어가지고 뭐 일단 나는 선수들의 어떤 그 계약 상황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다 똑같이 대우하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벤 데이비스나 소니 다 이제 이 클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기는 한데 일단 우리는 경기 자체에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감독일 뿐이다. 뭐 그 토트넘의 다른 이 이적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지 않겠냐, 제때 잘 해주지 않겠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의견을 비친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벤과 소니,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선수인 것은 맞으나 근데 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수동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토트넘이 비카리오를 새로운 주장으로 삼고 손흥민 선수의 캡틴 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2026년에 떠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이미 이제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한다는 거를 아예 뭐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비카리오가 워낙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이제 요리스가 토트넘의 키퍼였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비카리오에게 주장 완장을 줄 확률이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카리오는 75,000파운드를 받고 있는 골키퍼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역할적인 면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뉴캐슬에서의 지분을 판매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얻은 아반다 스티에플리 이분이 지금 토트넘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에디 하우 감독을 지금 데려오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포지션이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굳이 나에 있는 리더십 있는 선수 토트넘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안 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볼 트랜스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콘 아날 하랄드선 이 선수가 아이슬란드의 선수인데 릴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 아니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에베레치 에제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손흥민 선수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랄슨 지금 이제 이 선수인데 약간 베르바리랑 닮았죠 이 각도로 보면은.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그러니까 그 후계자
후예는 아니죠. 후계자의 역할을 이 선수가 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언론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역할적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넥스트 그리즈만이다. 그러니까 차기 그리즈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선수는 아니지만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볼 컨트롤이라던가 득점하는 능력, 어시스트하는 능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격 옵션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리더십은 비카리오한테 가고, 손흥민 선수의 롤은 그러면은 이제 이 새로운 선수에게 가고, 그러면은 마케팅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양민혁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계약을 했고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원하는 이 3박자를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배분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없어질 때의 리스크를 좀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언론에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떠날 수 있는 5명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외에는 사실 뭐 프레이저 포스터,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의 이름과 함께,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티모 베르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어쩌면은 1월까지도 일찍, 그러니까 당장 4개월 뒤거든요. 1월이면은 3개월 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토트넘 팬베이스의 어떤 반응을 결정하는 굉장히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선수 지금 뭐 토트넘의 가장 상징적인 선수죠. 근데 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번 시즌 최대한 이제 트로피를 따보자, 이게 일단 목표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토트넘은 1년 정도 연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뭐 이브닝 스탠다드나 다수 언론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어떤 것도 이뤄진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1월 전에 이거를 발동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들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월 전에는 뭐 발동하지 않겠냐. 근데 뭐 이 이야기는 뭐 무성하기만 했죠. 근데 이 무성한 소문만 있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걸 보면서 토트넘 팬베이스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반응 좀 살펴보면은, 아니 카라바오컵이라도 우승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어쨌건 손흥민 선수의 가는 길에 트로피라도 들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와,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자신의 머리 위에 이렇게 치켜 들고 있는 모습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손흥민에게 당연히 계약 지시해야지 뭐 하는 거냐, 뭐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1년이라는 건 그냥 떠나지 않게 하게 하려는 그 옵션인데,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긴 컨트랙트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0살 이상의 선수들에게 1년치의 계약식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드리치가 1년씩 몇 번씩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디스리스펙트냐, 아니 그냥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측 양쪽에서 이제 윈윈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생각해보면은 괘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죠.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년 연장할까? 라고 하고 1년 연장하면은 마치 그 대기업 임원들이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토트넘은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도 아니고 유로파 가까스로 나가는 그런 팀으로 이제 전락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처럼 갑질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손흥민 선수 그냥 greatest club in the world, 그러니까 이 마드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클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랑은 그렇게 계약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뭐 손흥민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그 토트넘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헌신했던 이 선수를 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이렇게 늦게까지 끌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 수 있냐, 이 충성심이 있는 선수를 대하는 구단의 어떤 그 태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고, 트로피를 만약에 손흥민 선수에게 선사할 수 없다면 우린 그냥 스퍼지, 토트넘스러운 팀 그 자체다, 5년짜리 계약 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와 이거 계속 같은 뉴스네. 그래서 제가 여기 긁어온 댓글은 아닌데, 어떤 댓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1년씩 연장했다는 댓글 혹은 뉴스를 다 모아보면은 지금 종신계약 아니냐, 2060년까지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농담이 있을 정도로 클럽이 올 시즌 마지막, 그러니까 여름 그 끝자락까지 기다렸다가 손흥민 선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기 쉬운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러니까 이 스포츠, 그러니까 이 축구계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있나? 라는 질문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외신의 어떤 동향을 봤을 때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대체한다.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아시아의 어떤 전설적인 선수로서의 어떤 포지션,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내에서의 역할까지도 어떻게든 채워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일단 토트넘 쪽에서 보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토트넘이 실제로 이제 그 경영권을 판매를 한다거나 레비가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 토트넘이 예전에 자신이 알던 토트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단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이 또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손흥민 선수 어쩌면 토트넘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도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외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